영국 왕실도 선택하고 수많은 셀럽들의 웨딩에도 등장하는 꽃. 그런데 부케 하나의 가격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은방울꽃이에요. 왜 사람들은 이 작은 꽃을 신부들의 로망이라고 부를까요? 사실 저도 결혼 준비를 할 때 은방울꽃 부케를 사용하고 싶어서 알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알고 바로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은방울꽃 부케는 마음속에 로망으로만 남아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왜 영국 왕실과 셀럽들은 오랫동안 은방울꽃을 선택했을까요? 세상에는 화려한 꽃도 많고 크고 풍성한 꽃도 많은데 말이에요. 오늘은 은방울꽃이 가진 의미와 이야기, 그리고 많은 신부들이 사랑하는 이유를 알아보면서 생화만큼 아름다운 조화 은방울꽃 부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제작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조화 은방울꽃 15대와 조화 화이트 튤립 5대 준비했어요. 이걸로 오늘 부케 만들 거고요. 와이어 커터기와 다용도 가위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엔 안 보이지만 리본 업을 해줄 리본과 글루건도 준비했어요. 꽃을 다듬을 건데요. 꽃 하나하나씩 보면서 상태를 봐주고 저는 조화 은방울꽃 제 이파리는 모두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꽃 손질하면서 은방울꽃의 이야기도 계속해 볼게요. 은방울꽃은 단순히 예뻐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행운, 희망, 새로운 시작, 그리고 틀림없이 행복해집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왕실 웨딩에서도 꾸준히 사용되어 왔고요. 특히 케이트 미들턴의 웨딩 부케는 은방울꽃 부케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죠. 국내에서도 은방울꽃 부케를 선택한 셀럽들이 정말 많은데요. 김연아님, 손현재님, 신민아님, 그리고 해외로 가보면 최근 셀레나 고메즈와 소피아 리치 역시 은방울꽃 부케를 선택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시대가 바뀌고 유행이 계속 변하는데도 은방울꽃 부케는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신비롭고 예쁜 화형, 환상적인 향기, 좋은 의미까지 더해져서 웨딩 플라워로 인기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은방울꽃 부케의 스타일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과거에는 여러 종류의 꽃을 풍성하게 섞고 폭포처럼 길게 흘러내리는 스타일의 은방울 부케가 사용되었다면 최근 웨딩 트렌드는 좀 더 자연스럽고 심플하게 가고 있어요. 최근 셀럽들의 웨딩을 보면 꽃 종류를 줄이고 은방울꽃 자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꼭 은방울꽃만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잘 어울리는 꽃과 함께 사용하면 또 다른 매력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 저는 화이트 튤립과 함께 사용해 볼 거예요. 화이트 튤립은 깨끗한 화이트가 웨딩에 잘 어울릴 뿐 아니라 결혼에 어울리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고 해요. 은방울꽃이 가진 청순한 분위기를 더욱 살려주면서 전체적으로 우아한 느낌을 만들어줘요. 웨딩 촬영용 부케로도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조화 은방울꽃을 만들면서 늘 아쉬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꽃 자체는 생화 못지않게 예쁜데 이 표현은 조금 아쉬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요즘 웨딩 부케는 줄기와 잎을 자연스럽게 살려서 내추럴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스타일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조화 은방울꽃만으로는 은방울꽃 특유의 넓고 부드러운 잎 느낌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만들어 보면서 찾은 방법이 바로 조화 튤립 잎을 활용하는 거예요. 은방울꽃 조화의 잎은 잘라서 정리해주고요. 대신 튤립 잎을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넣어주면 은방울꽃 특유의 분위기가 훨씬 살아나요. 사실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 있긴 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긴 한데 개인적으로 부케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제가 좋아하는 팁 중에 하나예요. 스파이럴이 잘 유지가 되는지도 보고요. 앞부분에 잔잔한 하얀 꽃을 조금 넣어서 마무리해 줄게요. 전체적으로 쉐입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바인딩을 해줄 건데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주먹쥐듯이 잡고 있잖아요. 그 윗부분에 바인딩을 해줄 거예요. 손가락 윗부분. 가운데 부분이나 아랫부분 말고 윗부분에 바인딩을 해줄게요. 생화 은방울꽃을 이 정도로 풍성하게 넣으면 부케의 줄기가 많이 굵어지거든요. 스탠리 텀블러 있죠? 그 정도 굵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줄기가 굵은 튤립까지 넣었으니까요. 그런데 조화로 스타일링을 하니 꽃은 풍성하면서도 손잡이가 되는 꽃 줄기 부분의 굵기가 손으로 잡고 있기에 딱 적당한 굵기가 되었어요. 꽃 줄기가 너무 굵으면 잡고 있기가 힘들고 꽃 줄기 부분이 너무 가늘고 빈약하면은
조화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너무 가늘지도 않고 굵지도 않게 딱 적당하게 잘 된 것 같아요. 리본으로 마감을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아래 줄기를 잘라주면 완성입니다. 요즘 신부님들은 웨딩 촬영도 정말 다양하게 하시잖아요. 드레스도 여러 벌 입고 야외 촬영도 하고 각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컨셉도 준비하고요. 그래서 촬영용 부케는 따로 준비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졌어요. 특히 야외 촬영에서는 생화가 생각보다 빨리 지치기도 해요. 날씨가 덥거나 촬영 시간이 길어지면 꽃이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거든요. 반면 조화는 처음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촬영이 끝난 뒤에도 오래 간직하거나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본식에서 조화 부케를 선택하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조화 부케를 사용하시는 신부님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웨딩 촬영에서 부케는 조화를 정말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촬영에도 생화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꽃시장에서 직접 꽃을 사서 부케를 만드는 예비 신부님들도 많이 봤거든요. 볼 때마다 정말 부지런하시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만드는 과정까지 추억으로 남기고 싶고 꽃을 다루는 걸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꽃을 다뤄본 적이 별로 없거나 경험이 많지 않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어울리는 꽃을 고르는 것부터 꽃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꽤 많거든요. 웨딩 촬영을 앞두고서는 피부 관리도 해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고 내 컨디션도 챙겨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혼 준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도 하고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촬영 당일까지 꽃 컨디션을 신경 쓰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직접 만드는 과정이 더 소중한 추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꽃을 직접 다루고 있고 저도 웨딩 촬영을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촬영이나 결혼식 당일에 가장 중요한 건 예쁜 부케나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푹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환하게 웃는 신랑 신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같이 은방울꽃 이야기를 하면서 조화로 은방울꽃 부케를 만들어 봤는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로망으로 여기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화려한 꽃은 아니지만 그 어떤 꽃보다 우아하고 작지만 강한 존재감을 가진 꽃.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은방울꽃 부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팁을 드리자면 생화 은방울꽃은 계절과 예산을 꼭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꽃이라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 변동도 있는 꽃이거든요. 그리고 꽃집에서도 미리 예약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꽃이기 때문에 사용할 날짜 기준 최소 2주나 3주 전에는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촬영용 부케를 준비하신다면 생화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조화는 정말 많이 발전했고 오히려 장시간 촬영에는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꽃을 선택하느냐보다 그 꽃이 여러분의 가장 특별한 순간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빛내주느냐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만든 은방울꽃 부케가 궁금하시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웨딩 부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